계속해서는 황규헌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대표이사님께서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개발 전략 시티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세션 3까지 아주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세션 1, 2를 통해서도 저희가 토론 그리고 강연 함께 하셨고, 세션 3에서도 역시 저희가 기조 강연에 이어서 세 분의 사료 발표를 들은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유의미한 시간 질문들도 많이 물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례 발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황규헌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대표이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황규헌입니다. 저희 법인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하나그룹 내에 있는 5개의 계열사가 출자해서 만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든 별도의 시행법인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지, 북부역세권 개발 배경과 사업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미지는 서울역의 현재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역은 일본의 도쿄역이나 다른 나라 수도의 중앙역과 같은 아주 중요한 입지에 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역 자체는 매우 노후화되어 있고요. 편의시설 또한 최근의 트렌드에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 있고, 또한 맨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일부의 공용 공간들은 노숙인에 의해서 점용돼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굉장히 이제 오래전 사진인데요. 예전에 서울역 고가도로가 존재했을 당시의 서울역의 모습입니다. 아울러서 아래에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 서측으로는 저밀도의 비활성화된 노후 주거지역이 자리 잡고 있고요. 동측으로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이 돼서 대규모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사업지 자체가 현재의 모습으로 보면 동측과 서측을 단절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굉장히 좀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역 일대 개발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국토부나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거의 10년 이상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지속이 되어 왔고요. 다만 그 4개 주체 간에 이제 합의된 부분들은 서울역 일대를 단 한 번에 개발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하다는 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고, 따라서 그 단 하나의 사업지를 좀 시범 케이스로 개발을 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을 하고 향후에 개발 모델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 개발된 것이 지금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입니다. 사실 그 서울역 사업은 민간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개발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그 개발 주체들이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민간 개발과 공공 개발이라는 좀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시는 것처럼 개발 프로그램 자체가 민간 업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 공공기여에 따라서 공공기여도 해야 하고, 아울러서 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좀 꺼려하시는 호텔이라든가 컨벤션 같은 소위 돈이 안 되는 공공성 있는 시설들도 굉장히 좀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요 자세한 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들은 뒤에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 이치도와 현황입니다. 대지 면적은 현재 약 8,800평 정도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용도 지역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대상지 대부분이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묶여 있고요. 다만 노변 상업 지역 일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용적률이 한 250%에서 300%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복합 개발을 위한 용도로는 좀 부적합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광역 위치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철도나 모든 교통망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원경에서 바라본 사업 대상지의 위치입니다. 현재 이 개발 그 대상지 전면에는 현재 철도가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서울로 7017, 또 왼쪽으로는 그 서울역 광장이 입지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염천교 수제화 거리가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서측의 청파로변을 제외하고 사업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청파로가
도보와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이트의 현황으로만 보면 개발하기 굉장히 좀 열악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사전 협상을 하거나 공공기관과 협의를 할 때 가장 이 사업지에 요구되었던 화두가 이 사업지의 개발을 통해서 주변과 이 사업지와 다른 지역 간의 연결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그 항공사진으로 바라본 대상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지 동측에는 철로변, 아래쪽에는 서울로 7017, 위측으로는 염천교 수제화 거리가 입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서쪽에 있는 청파로변이 차량과 도보 진입이 가능한 유일한 방향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미시적인 좀 접근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그 사업 부지 자체는 최고의 광역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현재 KTX가 하루에 한 100여 회 정도가 다니고 있고요. 일반 철도는 약 하루에 40여 회, 그리고 지하철 1호선, 4호선이 지나고 있고요. 또 다수의 GTX, ABC 노선이 향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인천공항철도가 현재 운행 중이고 향후에는 수색광명선이나 신안산선 같은 광역철도도 개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서울이나 수도권 각지로 갈 수 있는 버스 환송 노선이 약 70여 개에 달하는 교통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개발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좀 넘게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당 법인이 사전협상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첫 번째로는 컨벤션과 호텔 기능을 필수적으로 도입해라라는 게 서울시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컨벤션은 강북에는 현재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컨벤션이 없습니다. 강남에는 컨벤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당 사업지에 완공이 되면 추후에는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컨벤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호텔도 컨벤션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급 호텔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업지가 주변 지역과 사업지 또는 주변 지역 간의 연결을 할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라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뒤에 보여드릴 개발 계획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라운드 레벨에서 굉장히 좀 접근성이 불량한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층이나 3층 또는 그 이상의 레벨에서 다양한 레벨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 브릿지를 신설하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수익 시설의 비율 최소화입니다. 그 당 사업지에 요구되는 기능들이 호텔이나 컨벤션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발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오피스텔 같은 수익 시설은 30% 이내로 비율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뒤에서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그 저번 주에 접수한 지구 단위 계획의 배치도입니다. 이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5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왼쪽에 서울로 7017에서 당 사업지로 접근할 수 있는 연결 브릿지가 신설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래쪽으로는 서울역 광장에서 당 사업지로 접근할 수 있는 연결 브릿지가 역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북측에 있는 서서문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결 브릿지가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좀 도면이 굉장히 좀 알아보기 어려워서 뒤에 좀 자세한 도면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지하 1층 평면입니다. 컨벤션하고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지상 1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일한 차량 진출입로가 서쪽에 있는 청파로변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당 사업지로 진출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배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서쪽에서 진입을 해서 단지 후면으로 들어와서 1층에서 이제 드랍오프가 중앙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상 3층 도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 서울로 7017에서 당 사업지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 브릿지가 좀 연결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서울역 광장에서 당 사업지로 3층 레벨로 연결 브릿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층 레벨을 타고서 당 사업지로 진입을 하시면 사업지 내에도 주변으로 이제 상업경이 우수한 상업시설들이 전개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행자들이 좀 편안함을 느끼면서 걸을 수 있고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요거는 기준층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총 5개 동이고요.
지금 푸른색으로 마킹된 부분이 업무 시설입니다. 이제 오피스가 되겠고요. 가운데 노란색으로 마킹된 부분은 특급 호텔이 되겠습니다. 현재 5성급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주황색으로 마킹된 부분은 오피스텔입니다. 이건 버드아이비로 바라본 그 개념도입니다. 아까 평면으로만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좀 낯설 것 같아서 이제 개념들을 보여드리고요. 기단부를 보시면은 컨벤션과 판매 시설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전개가 됩니다. 아울러서 푸른색으로 마킹된 업무 시설 2개 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업무 시설은 각각 1.7만 평, 3만 평 정도 예상이 되어 있고요. 호텔 가운데 이제 노란색으로 마킹된 부분은 특급 호텔입니다. 아울러서 주황색으로 마킹된 오피스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 규모로 보시면은 연면적은 약 10만 평을 약간 상회할 걸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공간의 밸런스는 오피스가 약 5만 평 좀 안 되는 수준, 오피스텔 3만 평, 기타 호텔이나 판매, 컨벤션이 약 2.5만 평 정도 되는 대형 복합단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대상지의 조감도입니다. 이제 남동 쪽에서 바라본 버드아이비고요. 제일 높게 올라온 오른쪽의 건물이 이제 오피스가 되겠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오피스입니다. 5개의 동 밑에 공간을 보시면 연결 브릿지들이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상업 시설도 굉장히 이제 공간질이 좀 풍성하게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림동 상거리에서 바라본 개발 전후의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은 현재 개발 사업지 모습인데요. 4층 건물 외에는 특별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개발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공간감을 가지는지를 매스 스터디를 해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왼쪽 하단에 있는 그 노란색 4층 건물이 현장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염천교 수제화 거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서울로 7017 상부에서 바라본 개발 전후의 모습입니다. 서울로 7017에서 당 사업지를 바라보면 현재 대한통운에서 물류창고로 쓰고 있고요. 또 코레일에서 일부 기숙사나 이런 굉장히 좀 저밀의 그 용도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철거 작업이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아마도 개발이 되면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는 것처럼 용적률 800%로 굉장히 좀 고밀 개발이 돼서 동경에 있는 도쿄역 앞에 있는 복합단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는 서울로 7017과 서울역 광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3층 레벨의 연결 브릿지가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바라본 개발 전후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보시는 게 이제 구서울역,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구서울역이고요. 현재는 서울역 광장에서 바라보시면 별다른 고밀 개발이라는 이미지를 바라보실 수가 없는데 만약에 개발이 되면 구서울역 뒤로 굉장히 고밀 개발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왼쪽 보시는 거는 시가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양 사업장입니다. 저층부에는 상가 분양을 하고 고층부에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분양을 하는 분양 사업장이고요. 오른쪽은 저희 하나그룹 계열사 중에 하나인 하나갤러리아가 운영하고 있는 한남 나인원에 있는 고메이 494의 상업시설입니다. 이건 분양한 시설이 아니라 현재 갤러리아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디벨로퍼가 그렇듯이 저희도 이 사업을 대할 때 어디까지 분양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개발 사업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현금 흐름이라든가 PF의 규모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반면에 서울시로부터 요구하는 사항들 또는 저희가 그룹을 대표해서 개발 사업을 하는데 적어도 준공 이후에 좀 창피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좀 절박함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혼재가 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분양을 하면 아마도 PF는 좀 줄어들 거고요. 상품에 대한 고민도 늘상 하던 대로 그냥 상가 쪽에서 팔고 오피스텔 지어서 팔면 되기 때문에 고민의 깊이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아울러서 준공 시에 현금 흐름도 굉장히 풍족하기 때문에 시행이익도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보유 운영을 하게 되면은 당장에 고민되는 게 건설 기간 중에 현금 흐름도 걱정이 되고 반면에 준공 이후에 단지 전체의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도 참 계측하기가 어렵고 또 상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해본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 관계상 어렵고요. 일단 관리 처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황색으로 마킹된 오피스텔은 현재 일반 분양할 예정입니다. 내년 말에 분양 예정이고요. 노란색으로 마킹된 오피스는 기관 투자가기에 일괄 매각하거나 또는 유동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기단부에 있는 컨벤션 그리고 판매 시설, 그다음에 상층부에 있는 업무 시설 또는 호텔 같은 것들은 저희 시행법인이 운영하거나 유동화를 통해서 운영의 형태를 띠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단지 전체 밸류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위해서 일단 오피스텔은 최소한으로 좀 분양을 할 거고요. 다만 그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운영 시설이 수익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운영 시설을 잘 만들면은 분양하는 다른 시설 또는 매각하는 다른 시설의 가치를 좀 밸류업해서 전반적인 수익성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는 약 4.5만 평 규모이고 프라임급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특급 호텔은 현재 5성급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약 250실 규모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은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보는 뭐 주거 대체형이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감안한 수익형 오피스텔이 아니라 강남에서 최근에 도입되는 그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뛰어넘는 고급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맨 위의 상업시설은 마찬가지로 일반 분양하지는 않을 거고요. 연면적 약 1.2만 평 규모로 저희 계열사인 하나 역사와 하나 갤러리아에서 보유 운영할 예정입니다. 컨벤션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2,00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대규모 회의실을 2개소를 포함해서 연면적 8,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당 법인에서 그 코엑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 주식회사 코엑스와 그 운영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현재 그 일본 동경에서 사업을 한창 진행 중인 토라노몬 아자부다이에 있는 그 복합개발 그 모형 사진입니다.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당 사업지가 약 연면적 10만 평이고요. 보여드리는 토라노몬 아자부다이가 약 연면적으로 25만 평에서 26만 평 정도 됩니다. 2.5배 규모 정도가 되는데요. 아마도 저희 사업 부지가 완공이 되면 굉장히 좀 유사한 컨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법인도 이제 개발 구상을 할 때 많이 벤치마크를 했던 그런 사업장입니다. 이미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딱딱한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린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더 좋은 설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덴마크 설계업체인 헤닝라센과 현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닝라센에서 만든 당 사업지의 설계한 컨셉에 대해서 굉장히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사진을 몇 컷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인허가가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실제 건물 배치랑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로 7017에서 바라본 전체 단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남동쪽이 될 거고요. 현재 서울로에서 바라보시면은 전체 그 높이가 한 150m에서 180m 정도로 예상이 되고 층수로는 한 35층에서 40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기단부에 보시면은 굉장히 좀 상환경이 우수한 판매 시설과 컨벤션들이 들어서신 걸 볼 수 있고요. 오피스나 호텔,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이제 5개 동 정도가 들어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청파로변, 그 서부역 방면 남쪽에서 바라본 단지의 모습입니다.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현재 존치하고 있는 서울로 7017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지금 기단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아마도 그 컨벤션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피스와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상업 공간 포디움의 모습입니다. 그 헤닝라센에서 제시한 저희 상업 공간과 단지 전체의 컨셉의 밸리였습니다. 주변 보행 공간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단지 안에 밸리를 컨셉으로 하는 별도의 보행 공간을 조성을 하고, 보행 공간의 양 옆으로 굉장히 좀 감도 높은 상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상업시설을 배치를 해서 편안하게 걷고 쇼핑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이미지 컷이 되겠고요. 오른쪽 아래 위로 보시면은 상가에 대한 그런 컨셉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그 상업시설 부분의 컨셉을 나타낸 이미지 컷입니다. 뭐 인사이드 아웃몰이라는 하나의 컨셉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고자 하고요. 굉장히 좀 생소한데 인사이드 아웃몰이라 하는 것이
건물의 내부와 외부가 하나처럼 느껴져서 쇼핑을 하거나 걷거나 휴식을 할 때 공간감이 훨씬 극대화하고 쾌적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지 컷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수제화 거리 인근의 개발 이후의 모습을 나타낸 이미지 컷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지를 가보시면 북측에 있는 수제화 거리가 굉장히 좀 낙후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제화 거리 뒤편에 있는 저희 사업 부지도 개발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마도 저희 사업 부지가 개발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수제화 거리 뒤편에도 보행 공간이 좀 많이 생기고 해서 주변에서 오시기에 좀 편안한 그런 상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공공기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업 부지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 변경을 위해서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사전협상을 약 1년 정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전협상은 토지의 용도지역 상향 또는 도시계획 시설 폐지를 통해서 개발 밀도를 높이고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개발에 적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기법 또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툴입니다. 통상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사전 협상을 통하기 전에는 종전이라고 해서 이제 또는 일반 주거 지역 또는 중공업 지역 이렇게 남아 있는 땅들이 사전 협상을 통해서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게 되면 토지 가치가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올라간 토지 가치의 일부분을 공공기여로 공공에 제공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전협상 진행 경과입니다. 작년 4월부터 진행을 했고요. 현재 약 1년 정도 사전협상을 했고 엊그저께 이제 지구단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는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공공기여를 저희가 1년 동안 진행을 했고 공공기여에 따른 사전협상 결과에 따른 공공기여 아이템들입니다. 노란색으로 마크된 부분이고요. 연결 브릿지, 주차장, 공원, 도로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연결이라는 주제로 사업지 인근으로 다양한 연결 브릿지들이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예외적인 케이스인데요. 통상은 사전 협상을 하면 준공대 공공기여를 제공을 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근데 다만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하나그룹 간의 좀 컨센서스가 현재 서울역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니 공공기여의 일부를 좀 선투입해서 연결 브릿지를 제공하자는 그런 합의가 있어서 현재 구서울역 주차장 4층에 가보시면 서울로 7017로 가는 연결 브릿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공공기여를 선투입해서 조성을 완료한 사업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미지 컷을 보고 계십니다. 상층부에서 바라본 연결로 이미지 컷이고요. 아마도 사업지 인근의 다른 연결로들도 준공이 되면 이런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에서 바라본 서울로 7017 연결 브릿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하나건설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복합개발 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광교 복합개발입니다. 저희 하나건설이 주관사로 참여를 했고요. 준공 완료됐습니다. 오피스텔, 갤러리아 백화점, 아쿠아리움, 호텔, 컨벤션 등이 복합된 연면적 약 10만 평의 사업입니다.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 하나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현재 인허가 중입니다. 연면적 10만 평 정도 규모입니다. 얼마 전에 우선 협상제도 선정된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하나건설이 시공 단독으로 참여를 했고요. 연면적 12만 평의 업무시설, 호텔, 백화점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주관사로 공모 준비하고 있는 잠실마이스 개발 사업입니다. 하나건설이 주관사로 공모 참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하나건설의 복합개발 정상을 향한 그런 도전들을 계속 좀 지켜봐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황규헌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대표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개발 잠재력이 가득한 서울역 북부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